드렸습니다. 자필로 혹은 QR코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 주시면 꼼꼼하게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분 더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흰색 옷 입으신 분 말씀 듣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저는 에이슬립이라는 슬립테크 기업 이끌고 있는 이동원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잠을 보여내는 데 좀 집중을 했었고요. 국가의 다양한 국가 장학 지원이나 이공계 지원, 그리고 대학원생일 때는 연구실 창업 프로그램을 가기정통부 통해 지원을 받아서 창업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열심히 사업을 해나가면서 기술 고도화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는 이제 과학기술을 통해서 디지털 시대에서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이 AI 기술을 사용해서 수면을 보여내는 헬스케어 쪽에 이제 이종산업 간의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그 과학기술만으로 이제 사업화를 한다고 했을 때 규제라는 게 저는 가장 어렵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결국 AI에서 제일 필요한 건 데이터 확보 능력과 연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산 능력은 최근에 많은 GPU를 얻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데이터 확보를 함에 있어서 그 규제가 어떤 병원에서 가지고 나오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장벽들이 있어서 그 누구보다 병원이 많은 국가에서 그 병원의 데이터를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고 가지고 오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가 최근에 다른 분야에서 미서부 샌프란시스코에서 봤을 때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웨이모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운전사가 없는 자율주행 데이터를 무궁무진하게 정부가 규제 특구를 통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결국 범부처 간의 이런 좀 규제, 과학기술이 결국 앞으로의 방향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연구부터 사업화까지 규제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어느 부처나 어느 부에서 잡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 문의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좀 기본적인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범부처 간의 협력에 어떻게 정부가 컨트롤 타워를 이루는지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돼 있어요? 정철 시장님 하시겠습니까? 없으면 나중에 해요. 나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을 받자는 거지. 네, 실제 규제혁신 TF로 벌써 2차 회의를 했고요. 조만간 규제혁신위원회가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그쪽 채널 통해 가지고 편리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공 데이터 공개 문제는 안 그래도 전에 우리가 공개 토론도 한번 했었는데, 그거는 최대한 좀 진전되도록 노력해 볼게요. 그리고 안기정 대변인. 네. 원래 오늘 내가 울산 사고 현장을 가보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아직 수습 중이라서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면 방해된다고. 그래서 안 가기로 했거든요. 네. 좀 더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뒤쪽에 의견 듣겠습니다. 네, 거기 여성분께서 손 드셨거든요. 안경 쓰시고. 황정아 의원님 뒤에 계신 분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이은경입니다. 저는 올해 2월에 박사를 졸업하고 이제 학계에서 연구계로 막 들어서는 입장에 있는데요. 연구 생태계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얘기를 드리면은 그 경제적인 상황을 언급해 주셨지만, 아까 돈을 많이 버는 사회 이런 것이 물론 필요하겠지만, 제 동료들 중에서 특히나 미국 동부나 이렇게 생활비가 비싼 곳에 포스닥 박사후 연구원을 나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거기에서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오히려 본인 돈을 들여서 더 연구를 해야 되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왜 해외를 나가느냐? 이것은 해외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그 연구 환경을 경험하고 정말로 똑똑한 인재풀에서 같이 연구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느끼고, 후에는 취업 시장이나 특히 교수 임용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싶어서, 이게 제가 생각하는 주요한 이유인데요. 그 연구 문화 환경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듣기만 해서 실제로 가봐야만 알겠지만, 외국에서 연구를 하는 것 중에 제일 편한 게 연구비를 사용하는데 제재가 크게 없다는 점, 그러니까 행정 절차, 그리고 어떠한 초자나 실험 기구가 필요할 때 그것에 관해서 정말 경험이 있고 일가견이 있는 그 오래된 시니어 사이언티스트들의 조언을 바로 받아서 그것을 구현하는 데 시간이 전혀 걸리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어떤 장비를 활용할 때에도 내가 몇십 년 전에 이런 연구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너의 경우에는 이런 방법은 맞지 않아, 이걸로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것이 제가 외국에 나가서 경험을 해보고 싶은 이제 저희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환경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신 여러 정책들이
경제적이나 이런 것에서는 충분히 서포트가 될 것이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 그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는 게 아까 보여주셨던 스태프 사이언티스트라는 것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스태프 사이언티스트라는 게 학교 연구 기관에도 통하는 것인지 그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그 연구 출연연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이 스텝 사이언티스트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많은 연구자들이 저희가 이제 현장 인터뷰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생각보다 많이 행정 업무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이런 어떤 행정 그리고 이제 과학 기술을 이제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스텝 사이언티스트가 사실 그 학교 차원 그리고 출연연 차원에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을 통해서 연구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조금만 보충 설명드리자면 특히 장비를 많이 써야 되는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비라고 하는 것도 오래 써본 분들은 경험이 많아가지고 이제 실제 연구하시는 분들은 장비 신경 덜 쓰고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으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소위 말하는 이 스텝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사실상 비정규적이죠. 과제에서 인건비가 나오면은 유지가 되다가 과제 끝나면 이분들은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출연 연구기관이나 어떤 대학의 블록펀드 형식으로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이런 스텝 사이언티스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지원을 해드리게 되면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연구가 핵심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지역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번 사업에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우리 청년 연구원 분들은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매우 만족스러워서 말을 안